60세 베트남 농민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이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제안했지만 베트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메콩델타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태풍까지 이겨내며 300% 수확량 증가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그 순간, 응웬 반투 농민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믿음의 진짜 이유는 돈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들려준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베트남 최대의 농업혁명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베트남은 5조 원을 거부하고 오직 한국만을 선택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저는 응웬 반투라고 해요. 올해 60살이 되었고요. 베트남 메콩델타 안장성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마을은 논밭으로 둘러싸인 평범한 농촌 마을이에요. 아침마다 달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면 개구리들이 합창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요즘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벌써 3개월째 비가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논밭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고 벼들도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또 한숨 쉬고 계세요? 막내 손자 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미니는 올해 10살인데 저를 정말 많이 따르고 있어요. 저는 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좀 걱정이 많아서 그래. 사실 저는 3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가뭄이 계속되고 태풍이 와서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그러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저희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벼농사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우리 마을과 주변 마을 합쳐서 3만 농가가 넘는 농민들을 대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3만 가족이 모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농사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 동안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여러 나라를 다니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곤 하셨어요. 투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단다. 거기도 우리처럼 가난한 농민들이 살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냈다더라. 그때만 해도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농업 선진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해.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우리 마음을 안다더라.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1995년에 한국과 베트남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때부터 양국 사이에 교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사업가들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저는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높은 빌딩들이 쭉쭉 솟아있고 자동차들이 빨리빨리 달리고 사람들도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런 나라가 정말 우리처럼 가난했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2025년 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트남 농업청에서 우리 마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응웬 대표님,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 농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인가요? 한국에서요?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농업청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해요. 호치민시에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참석해보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돈을 요구했거든요. 우리 씨앗을 사세요. 우리 농기계를 사세요. 우리 비료를 사세요. 항상 뭔가를 팔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더라. 그들도 우리처럼 고생했으니까 우리 마음을 안다더라. 혹시 할아버지 말씀이 맞을까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메마른 논밭이 보이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논들이 정말 황량해 보였어요. 물이 없어서 갈라진 땅이 마치 상처받은 마음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희망을 가져보자. 저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계속 실망만 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을 회관으로 가서 북을 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요.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인가요? 또 속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몇 년 전에도 어떤 외국 회사에서 와서 좋은 말만 하고 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처럼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농업으로 성공한 나라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이장님 말씀도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미니의 눈망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느끼기에 그들은 진짜 우리를 이해하는 것 같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거든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미니가 제 눈물을 보고 걱정했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저는 미니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미나. 할아버지는 기뻐서 우는 거야. 이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든. 미니도 저를 따라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넓은 논밭을 보고 있었어요.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삭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와 미니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꾸는 희망찬 꿈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꿈이었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호치민시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버스가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제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는데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고 있었거든요. 호치민시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농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궁금해하고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온 사람을 만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호치민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무대 위에 한국 사람이 서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장을 입은 거만한 사업가가 아니라 평범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퍼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그가 베트남어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정말 열심히 배운 티가 났어요. 저는 한국농업진흥청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베트남 협력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농민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민수 씨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빛이 정말 진실해 보였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외국인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돈 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저희 한국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는 지금의 베트남과 비슷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농민들은 가난했고 기술도 뒤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어요. 정말일까요?
한국이 우리처럼 가난했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드라마에서 본 한국은 정말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높은 빌딩, 좋은 자동차,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나라가 정말 우리처럼 어려웠다고요? 김민수 씨가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가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1970년대 한국 농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지붕은 짚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벽은 흙으로 발라져 있었어요. 우리 마을과 똑같았어요. 농로는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했어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건 지금 우리 마을과 똑같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다른 농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이 저랬어요? 믿기 어려워요. 모두들 놀라고 있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 농민들이 논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손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힘들어하고 있죠?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그때 한국 농민들도 여러분처럼 어려웠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화면 속 농민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영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농촌을 바꾼 혁명입니다. 김민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부와 농민이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농민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있었어요. 도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김민수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농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변화를 만들어갔어요.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핵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도움은 모두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였어요. 이걸 사세요. 저걸 하세요. 우리 말을 들으세요. 하지만 한국의 방법은 달랐어요. 농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였어요. 영상이 더 진행되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한국 농촌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깔끔한 집들, 넓은 도로, 현대적인 농기계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이게 정말 같은 마을인가요? 옆에 앉은 농민이 물어봤어요. 김민수 씨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같은 마을이에요. 20년 동안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소름이 돋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가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어요. 통일벼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우리가 개발한 고수확 품종이에요. 기존 품종보다 30% 이상 많이 수확할 수 있어요. 30% 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수확량이 부족해서 걱정인데 30% 더 수확할 수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병충해에도 강해요. 가뭄에도 잘 견뎌요. 김민수 씨의 설명에 농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 관리예요. 김민수 씨가 손짓을 하며 설명했어요. 베트남의 메콩델타는 물이 풍부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술을 쓰면 연중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물 관리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건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우기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농작물이 썩어버려요. 중간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김민수 씨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토양의 수분을 정확히 측정해서 벼의 성장 단계에 맞춰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거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경험과 감으로만 농사를 지었거든요. 비가 오면 기뻐하고 가뭄이 오면 걱정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을 30% 적게 쓰면서도 수확량은 50% 늘릴 수 있어요. 50%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물은 적게 쓰고 수확은 더 많이 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김민수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벼농사 협동조합 대표를 하고 있어요. 참만 농가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참만 농가요? 김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분이시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럼 내일 제가 선생님 마을로 가겠어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다만 기회는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감동하고 있었어요.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호치민시에서 우리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처럼 가난했었을까요? 정말 20년 만에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진짜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니가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한국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좋은 사람 같아.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마을 운동 영상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한국 농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메마른 논을 바라보며 상상해봤어요. 저 논에 황금빛 벼이삭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을, 미니가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는 모습을. 정말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김민수 씨가 오기로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미리 말해뒀어요.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가 온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와보세요. 오전 10시쯤 김민수 씨가 도착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무게가 상당해 보였어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물이요.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이에요. 가방을 열어보니 신기한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토양 측정기, 수분 측정기, 그리고 작은 봉지들. 이게 바로 통일벼 종자예요. 김민수 씨가 작은 봉지를 보여줬어요. 이 작은 씨앗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 작은 씨앗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실망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하지만 김민수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까 믿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시범 농장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김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작은 논 하나로 시작해봐요.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해봅시다. 이제 정말 변화가 필요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농업 혁신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민수 씨와 함께 논으로 향하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적이 우리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범 농장을 만들기 위해 논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가 제 옆에서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토양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그가 말했어요. 메콩델타는 정말 농사짓기 좋은 곳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땅인데 왜 농사가 안 될까요? 하지만 물 관리가 문제예요. 김민수 씨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토양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3개월째 비가 안 와서 그래요. 김민수 씨가 가방에서 토양 측정기를 꺼냈어요. 한번 정확히 측정해 볼게요. 그가 기계를 땅에 꽂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수분 함량이 15%네요. 벼농사를 하려면 최소 35%는 되어야 해요. 역시 물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물도 다 말랐고 강물도 줄어들었거든요. 김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가져온 비법이 있어요. 그가 또 다른 도구를 꺼냈어요. 이건 점적 관계 시스템이에요. 가느다란 호스들이 연결된 장치였어요. 물을 아주 조금씩 정확한 곳에만 공급하는 거예요. 기존 방식보다 70% 적은 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70% 적은 물로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렇다면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민수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이미 30년간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드디어 파종을 시작했어요. 김민수 씨가 통일벼 종자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품종은 물을 적게 써도 잘 자라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빨라서 태풍 시기를 피할 수 있어요. 저는 작은 씨앗을 손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정말 이 작은 게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김민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파종이 시작되었어요. 김민수 씨는 정장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논에 들어왔어요. 지늘개 발을 담그고 직접 모를 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외국인들은 모두 깨끗한 곳에서만 일했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만 보고
말로만 설명했어요. 하지만 김민수 씨는 달랐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김 씨, 옷이 더러워져요. 제가 걱정해서 말했는데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농사는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흙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하러 왔어요. 저 사람이 한국에서 온 전문가예요? 정말 우리랑 똑같네요. 모두들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는 누가 질문해도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이 기계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 물어봤어요. 김민수 씨가 점적 관계 시스템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물을 아껴 쓰는 장치예요. 뿌리에만 정확히 물을 줘서 낭비를 막는 거예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저는 시범 농장을 확인하러 갔어요. 김민수 씨도 매일 와서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작은 새싹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존 품종보다 훨씬 빨랐어요. 평소 같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텐데 3일 만에 싹이 텄어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역시 다른가 봐요. 김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통일벼의 장점 중 하나예요.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품종의 벼가 기존 품종보다 2배나 빠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논을 확인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다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옆 논에서 기존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응웬, 너희 논만 왜 저렇게 잘 자라지?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은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은 변화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해온 농법을 왜 바꿔야 하는가? 김 할아버지가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직접 보세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런 건 일시적이야. 결국 문제가 생길 거야. 김민수 씨는 이런 반응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변화는 무서운 거니까요. 그는 어르신들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보셔도 돼요.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인정하실 거예요. 3주째가 되었을 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새싹들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급히 논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기존 방식으로 농사짓던 논들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시범 농장은 멀쩡했어요. 점적 관계 시스템이 물을 적절히 배수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 물 관리의 힘이에요. 김민수 씨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물이 많을 때는 빼주고 부족할 때는 공급해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서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하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응웬, 나도 저 방법을 배워보고 싶어. 마을 이장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논에도 저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요. 하나둘씩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김민수 씨는 개별 농가들을 일일이 방문했어요. 각 집의 논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 논은 배수가 좀 필요해요. 여기는 토양 개량을 먼저 해야겠어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어요.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맞춰주는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지금까지 다른 외국인들은 모두 똑같은 방법만 강요했거든요. 하지만 김민수 씨는 달랐어요. 각 농가의 특성을 고려해주고 있었어요. 제 아들 후앙도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후앙은 김민수 씨에게서 최신 기술을 배우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 농업도 현대화될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한국도 젊은 농업인들이 변화를 이끌었거든요. 후앙이 더욱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는 단순히 농업 기술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경영 방법도 알려주고 있었어요. 수확한 쌀을 어떻게 팔 것인지도 중요해요.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파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장부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그래야 농업도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마케팅까지 알려주었어요. 브랜드를 만들어 보세요. 메콩델타 프리미엄 쌀이라고 하면 어때요? 김민수 씨의 제안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우리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김민수 씨가 강조했어요.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해요.
한국 농민들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거든요. 정말 종합적인 접근이었어요. 1개월이 지나자 벌써 첫 번째 성장 단계가 끝났어요. 통일벼는 기존 품종보다 30% 빠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줄기도 더 튼튼했고 잎도 더 푸르렀어요. 정말 다른가 봐요. 저는 매일 감탄하고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시범 농장을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 저게 한국 기술로 키운 벼예요? 우리 마을에도 와서 가르쳐 주세요. 요청이 쇄도했어요. 김민수 씨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협력을 확대하고 싶어 해요. 더 많은 전문가들을 보낼 예정이에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김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어봐요. 진심이었어요. 이렇게 확실한 변화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민수 씨도 감동한 것 같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응웬 씨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의 눈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김민수 씨와 논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노을이 논 위로 지고 있었고 벼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보면 정말 행복해져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정말 농부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 웃고 있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우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3개월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첫 수확 시기가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밤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300% 수확량 증가가 가능할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김민수 씨에 대한 신뢰는 확고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왔으니까요.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김민수 씨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확을 앞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황금빛 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30년 만에 보는 희망찬 풍경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수확을 불과 일주일 앞둔 9월 말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논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풍 몰리가 베트남 남부 지역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게 바로 태풍이었어요. 한번 지나가면 한 해의 농사가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하필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라니요. 이번만큼은 정말 안 돼.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김 씨, 큰일 났어요. 태풍이 온다고 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응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김민수 씨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뭘 그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태풍 대비용 장비들이에요. 태풍 대비용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태풍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이었거든요. 하늘에 맡기고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대비할 방법이 있다고요? 김민수 씨가 가방을 열어 보였어요. 특수한 지지대들과 배수 장치들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에서도 태풍 피해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 거예요. 그의 설명에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지지대를 벼 줄기에 설치하면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김민수 씨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구조였어요. 바람이 불어도 벼가 휘어질 뿐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긴급 배수 시스템이에요. 또 다른 장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폭우가 와도 물이 논에 고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정말 태풍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모두들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태풍의 힘은 정말 무서우니까요. 김민수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100%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피해를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80%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였어요. 기존에는 태풍이 지나가면 거의 전멸이었거든요.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김민수 씨가 직접 앞장서서 지지대를 꽂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박아야 할까요? 모두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작업이 계속되었어요. 태풍이 내일 밤에 상륙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모두 힘을 합쳐주세요. 우리 농사를 지켜야 해요.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시범 농장에는 특수 지지대들이 촘촘히 세워져 있었어요. 배수로도 새로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태풍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김민수 씨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김 씨의 기술이 통할까?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어요. 미니가 제 방으로 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태풍이 정말 와요? 저는 미니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미나. 한국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부터 본격적으로 바람이 강해졌어요. 집 밖에서 무언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붕에 기와들이 떨어지는 소리도 났어요. 태풍이 시작됐구나.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워 있었어요. 새벽 4시, 태풍의 중심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어요. 시속 150km의 강풍이었어요.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문도 덜컹거렸어요. 밖에서는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저는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희망이 이 순간에 걸려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믿음도, 김민수 씨에 대한 신뢰도 모두 시험받는 순간이었어요. 폭우도 함께 내렸어요. 1시간에 100mm가 넘는 비였어요. 평소 같으면 논이 모두 물바다가 되었을 거예요.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할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오전 6시쯤 되어서야 바람이 조금 약해졌어요. 태풍의 중심이 지나간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봤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바람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제 나가봐도 될까?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논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위험했어요. 김민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응웬 씨, 아직 나가지 마세요. 조금 더 기다려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태풍이 완전히 지나갔어요. 저는 급히 논으로 달려갔어요. 마음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30년간의 희망이 무너져 있을까요? 논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을 적용한 시범 농장의 벼들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조금 기울어져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살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반면 기존 방식으로 농사진 다른 논들은 처참했어요. 벼들이 거의 다 쓰러져 있었어요. 50% 이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김민수 씨도 급히 달려왔어요. 저희 둘이 논 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응웬 씨,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김민수 씨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저는 김민수 씨를 꼭 안았어요.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웬, 이게 정말 우리 논이야? 한국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김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그동안 한국 기술을 반대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김 할아버지의 인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지역 농민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태풍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매일같이 방문객들이 왔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지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배수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한국 농법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태풍을 이긴 기적의 농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줬어요. TV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왔어요. 전국 뉴스에 우리 마을이 나갔어요. 베트남 농민이 한국 기술로 태풍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자연재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부 관계자들도 시찰을 왔어요. 농업부 차관이 직접 와서 현장을 둘러봤어요. 이 기술을 전국으로 확산해야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한 거였어요. 김민수 씨가 태풍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을 적용한 논은 피해율이 5%였어요. 기존 농법은 피해율이 60%였고요. 12배나 차이가 났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마을 이장이 물어봤어요. 김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과학적 접근법이에요. 태풍의 특성을 연구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만든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김민수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태풍이 자주 오는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하게 된 거죠. 역시 경험에서 나온 기술이었어요.
수확이 이틀 뒤로 다가왔어요. 태풍을 이겨낸 벼들은 더욱 튼튼하고 알차게 자라났어요. 스트레스를 이겨내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김민수 씨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첫 이삭을 따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봤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줬어요. 30년 전 할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태풍 극복 축하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김민수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김 팀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김민수 씨도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어요. 미니가 김민수 씨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태풍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벼들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삼촌, 저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미니는 가난을 모르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모두들 기뻐하고 있었어요. 태풍이 오히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준 셈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 기술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논에서 벼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태풍을 이겨낸 용감한 전사들 같았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수확이에요. 30년 만에 진짜 풍년이 될 거예요. 드디어 수확의 날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너무 설레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오늘이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옷을 입었어요. 3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렇게 기대되는 수확일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과연 김민수 씨가 약속한 300% 증가가 정말 가능할까요?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논으로 가는 길에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멀리서 달구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범한 농촌의 아침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논에 도착해서 벼이삭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삭 하나하나가 알이 꽉 차 있었어요. 무게도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우리 논에서 자란 벼일까? 믿기 어려웠어요. 김민수 씨도 일찍 와 있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전자저울과 측정 장비들이 들어있었어요. 응웬 씨, 오늘이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결실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긴장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김민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이에요. 오전 7시쯤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수확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구경하러 온 거였어요. 정말 3배나 많이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궁금증 가득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도 사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눈으로 봐도 많아 보이긴 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측정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수확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평생 써온 낫을 손에 들었어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첫 번째 이삭은 응웬 씨가 직접 베세요. 역사적인 순간이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벼를 베기 시작했어요. 낫으로 베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거든요. 이삭 하나가 평소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벼를 베어나갔어요. 베어낸 벼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 쌓이는 속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금세 큰 더미가 만들어졌어요. 이상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쌓이는데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첫 번째 구역의 수확이 끝났어요. 1평방미터 구역이었는데 평소보다 확실히 많이 나온 것 같았어요. 김민수 씨가 전자저울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정확히 측정해 볼게요. 벼를 저울 위에 올렸어요.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0.5kg, 0.8kg, 1.0kg.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최종 수치는 1.2kg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계산기를 두들기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김민수 씨가 말을 멈췄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말씀해 주세요. 김민수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1평방미터당 1.2kg이에요. 기존 수확량의 2.8배입니다. 2.8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3배가 나온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와,
정말 대박이야. 믿을 수 없어.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김민수 씨는 신중했어요. 한 구역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더 측정해봐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첫 번째 구역이 특별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두 번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두 번째 구역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1평방미터당 1.15kg이었어요. 역시 거의 3배에 가까운 수확량이었어요. 세 번째 구역은 1.25kg이 나왔어요.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거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계속해서 무게를 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동안 평균 수확량이 평방미터당 0.4kg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kg이 나오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도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네요. 목표는 280% 증가였는데 실제로는 300%를 넘어서고 있어요. 300%를 넘는다고요?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아내가 도시락을 싸와서 논에서 함께 먹었어요. 새로 수확한 쌀로 지은 밥도 가져왔어요. 이 밥은 우리가 기른 한국 품종 쌀로 만든 거예요.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어요. 와, 정말 다르네. 맛이 확실히 달랐어요. 더 고소하고 달콤했어요. 식감도 쫄깃쫄깃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탄하며 먹고 있었어요. 밥맛도 이렇게 좋으면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어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품질 좋은 쌀은 일반 쌀보다 2030% 비싸게 팔려요. 양도 많고 질도 좋다니 정말 완벽했어요. 오후에는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봤어요. 기존 수확량보다 3배 많고 판매 가격도 20% 높다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김민수 씨가 계산해 주었어요. 약 3.6배 수익 증가가 예상돼요. 3.6배 수익 증가라고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해에 $1,000 정도 벌었는데 이제는 $3,600를 벌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정말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을 이장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김 팀장님, 그리고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장님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김민수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한 건 기술만 전해드린 거예요. 실제로 성공시킨 건 응은 씨와 마을 분들이에요. 그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했어요. 오후 3시쯤 모든 측정이 끝났어요. 평균 수확량은 1평방미터당 1.21kg이었어요. 기존 수확량 0.4kg에 정확히 3.025배였어요. 목표했던 300% 증가를 달성한 거였어요. 300% 증가 목표를 달성했어요. 김민수 씨의 공식 발표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어요. 새로 기른 쌀은 기존 품종보다 훨씬 윤기가 났어요. 영양가도 높았어요. 김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단백질 함량이 15% 높고 비타민 B도 풍부해요. 저녁이 되어서 최종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관리하는 5헥타르 농장에서 나온 총 수확량은 6톤이었어요. 기존에는 2톤 정도였거든요. 정말 3배가 나온 거였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미니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고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을 거야.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즉석 축제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기뻐했어요.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늦은 밤까지 축하했어요. 30년 만에 맛보는 진짜 기쁨이었어요. 김민수 씨도 함께 축제에 참여했어요. 베트남 전통 춤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축제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네, 추수감 사제라고 해요라고 대답했어요. 미니가 김민수 씨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삼촌 덕분에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해요. 미니의 순수한 말에 김민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미니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새로 수확한 쌀 자루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황금빛으로 가득 찬 쌀 자루들이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기적이야. 아내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이게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니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미나,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단다. 미니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응, 마음이 정말 부자가 됐어. 창밖으로 보이는 논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빈 논이 이제는 허전해 보이지 않았어요.
내년에는 더 큰 꿈을 심을 수 있을 거였어요. 한국 기술로 더 많은 농민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돈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어요. 그들이 저희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쌀자루를 만져봤어요. 30년 동안 손에 잡히지 않았던 희망이 드디어 제 손 안에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더 넓은 논에서 더 많은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모두들 웃고 있었고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의 기적이 베트남 전체로 확산되는 꿈이었어요. 수확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매일같이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응웬 씨, 우리 마을에도 와서 가르쳐 주세요. 요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지역의 농업혁신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주변 50개 마을에서 한국 농법을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어요. 하루에 전화가 20통도 넘게 왔어요. 정말 3배 수확이 가능한가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김민수 씨도 바빠졌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응웬 씨 덕분에 우리 프로그램이 성공 사례가 됐어요. 김민수 씨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트남 농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장관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같은 작은 마을에 그런 높은 분이 오시다니요. 장관님이 오시기 전날 마을 전체가 바빠졌어요.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환영 현수막도 걸었어요. 저는 긴장해서 밤잠을 못 잤어요. 뭘 말씀드려야 하지? 평생 이런 높은 분을 뵌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장관님이 도착하셨어요. 검은 차 여러 대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어요. 장관님은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셨어요. 응웬 대표님, 만나서 반가워요. 베트남 농업의 영웅이시네요. 영웅이라니요. 너무 과한 말씀이셨어요. 장관님이 시범 농장을 직접 둘러보셨어요. 김민수 씨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300% 수확량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장관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농업협력의 모델입니다. 장관님의 공식 발표였어요. 앞으로 이 방법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의 5조 원 투자 제안이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는 거였어요. 장관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한 자본 투자보다는 진정한 기술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의 조건은 너무 까다로웠어요. 장관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베트남이 일본 기업에 종속되는 계약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진정한 동반자로 대해주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제시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베트남이 일본 종자만 사용해야 하고 일본 농기계만 써야 하고 수확물의 일정 부분을 일본에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건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계약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돈은 많이 주지만 베트남을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무 조건 없이 기술을 나눠주었어요. 김민수 씨가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베트남 농민들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한국은 베트남의 자립을 원했지만 일본은 베트남의 종속을 원했어요. 장관님이 떠나신 후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6개월간의 협력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를 도우려고 왔던 거였어요. 그들도 과거에 가난했었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베트남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김민수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6개월간의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였어요. 마을에서는 성대한 감사 행사를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새로 수확한 쌀로 만든 음식도 함께 차려졌어요. 한국 기술로 기른 쌀과 베트남 전통 요리의 만남이었어요. 이 쌀밥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만든 결과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 팀장님,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30년 동안 꿈만 꿨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는 오히려 더 감사해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응웬 씨와 마을 분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자립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저희는 모든 기술을 습득했어요.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고 다른 농민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한국이 저희에게 준 건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이었어요. 행사장에서 미니가 김민수 씨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A사 용지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황금빛 논밭에서 할아버지와 한국 아저씨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삼촌, 이 그림을 가져가세요. 미니가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삼촌도 함께 있어요. 김민수 씨는 그림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나, 정말 고마워. 김민수 씨가 미니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 그림은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가 떠난 후에도 한국과 베트남의 농업협력은 계속되었어요. 새로운 한국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더욱 발전된 기술을 전수했어요. 저는 이제 이들과 베트남 농민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것을 다른 마을에도 전해줘야죠. 저는 베트남 농민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나눔의 정신을 배운 거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어요. 농업센터가 새로 건설되었고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농업이 이렇게 매력적인 직업이었다니 모두들 깨닫고 있었어요. 제 아들 후앙도 아버지와 함께 농업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이제 농업도 첨단 산업이에요. 후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한국에 가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꿈이 커지고 있었어요.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 농법이라는 말이 성공의 상징이 되었어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농업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 다른 분야도 한국과 함께하자. 베트남 정부에서 저를 베트남 한국 농업협력협회의 고문으로 임명했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며 한국 농법의 우수성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제 강연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어느 날 TV 방송에 나갔어요. 전국 방송이었어요.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한국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진정성이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다른 나라들과 뭐가 다른가요?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역에도 와서 강연해 주세요. 한국 농법을 배우고 싶어요.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2년 후 김민수 씨가 베트남을 재방문했어요. 제가 호치민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2년 만에 만난 김민수 씨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응은 씨, 오랜만이에요. 그를 우리 마을로 안내했어요. 김민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은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확산될 줄 몰랐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베트남 남부 전역이 한국 농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김 팀장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베트남 전체가 변하고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 사람의 진심이 한 나라를 바꾼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김민수 씨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김 팀장님,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신뢰였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한국을 기억할 거예요. 영원히요. 김민수 씨도 감동했어요. 저야말로 응은 씨에게 감사해요. 제가 한 일보다 응은 씨가 이루신 일이 훨씬 크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았어. 30년 전 할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달랐어.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야. 베트남이 한국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저희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조건 없는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5조 원보다 값진 신뢰의 힘이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었어요. 한국이 베트남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미니가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꿈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농업 전문가가 될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와줄 거예요. 한국의 나눔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미나.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 저는 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것이야. 어느 날 저는 새로 지은 집 앞마당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어요. 한국 베트남 우정의 집이라고 새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2025년
한국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표지석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베트남은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30년 만에 흘린 감사의 눈물. 그것은 베트남이 한국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의 눈물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논을 둘러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삭들을 보며 한국 친구들을 생각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베트남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한국을 기억하는 이유, 그것은 진정한 우정과 신뢰, 그리고 함께 꿈꾸는 미래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